안녕하세요. 사연의 김기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래프 분석 트렌드의 이해라는 주제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그래프 분석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뉴스 중심으로 조금 보도로 된 거를 소개를 하고,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이런 그 그래프 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net-365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그래프 분석, 영어로 그래프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게 그 가트너에 의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게 2019년도였습니다. 하이프 사이클에서 화면에 보시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그래프 애널리틱스 부분인데, 이 같은 해에 가트너 역시 가트너에서 선정한 데이터와 분석 테크놀로지 10개, 유망한 테크놀로지 10개 중에서 5번째로 그래프 분석이 선정이 됐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관계를 탐색하는 분석 기법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래프 DB에 주목을 하고 있고, 성장이 빨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서를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단서를 붙였습니다. 좀 지나서 2021년 올해죠. 올해에 역시 이제 똑같이 가트너에서 데이터와 분석 기술로 10가지를 선정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그래프 분석이 그 중에 하나로 차지하고 있고, 이 경우에 좀 주목할 것은 머신러닝의 성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트너의 클라이언트 중 50%가 향후 수년 내에 그래프 테크놀로지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경우에도 머신러닝에 의한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시키는데 그래프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역시 이제 그 2023년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에 발맞추어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 분석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네오4j가 최근 6월 17일이니까 한 주 정도 전이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역사상 가장 큰 투자인 325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네오4j의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았다라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 2월 17일,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타이거 그래프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래프 테크놀로지 기업이 100밀리언 달러를 그래프 애널리틱스 on cloud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사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그래프 테크놀로지 랜드스케이프라고 해가지고 발표되고 있는 것을 인용을 하면 까마득하게 많은, 밤하늘의 별처럼 까마득하게 많은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그래프 애널리틱스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봐서는 그래프 분석, 두 번째는 그래프 시각화, 세 번째는 그래프 쿼리, 이 3가지의 그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삼고 거기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에 결합할 수 있는 기능을 구성하는데 이 많은 투자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분석이 뭐길래 이렇게 최근에 분석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래프 분석에서 그래프는 차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파이 차트, 막대 그래프 뭐 이런 차트의 의미의 그래프가 아니고, 또 여기서 말한 그래프는 네트워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 분석에서 말하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시어리라고 해가지고 레너드 오일러라고 하는 18세기의 수학자가 처음으로 만든 개념이고, 쉽게 말해서 점과 선의 결합, 점과 선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래프 분석이 뭔지를 알려드리면, 일단 여기서 보이는 게 바로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철수와 갑돌이가 친구다, 갑돌이와 영희가 친구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래프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그냥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그려보면 다시 이 데이터 안에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프 데이터는 우리가 쉽게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임에도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그래프 데이터의 본래의 성질을 잘 살려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여기서 나래가 중심 인물이다라든가, 영희와 나래와 시원과 갑돌이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래프 분석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엑셀에 이렇게 계좌 이체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쉽게 보통 이제 사용하는 기법을 사용하면, 이런 파이 차트나 막대 그래프, 합계,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데이터를 그래프 데이터로 보기 시작하면, 즉, 어디서 어디로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재구성하게 되면 그래프 데이터가 여기서 뽑혀 나오고, 그 그래프 데이터는 간단히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구조를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면 가운데에 제일 큰 뭉치가 있고, 그 뭉치 안에 제일 중요한 노드가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엑셀로 처리하게 되면 집계 기능 외에는 특별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래프를 단순히 그럼 그리는 게 그래프 분석이냐 하면 전혀 그렇진 않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작일 뿐이죠, 분석에. 이 그림 안에서 사실은 누가 중심 노드인지, 점이 노드라고 할 때, 또 어떤 노드들이 뭉쳐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드들끼리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단순한 그래프에서는 쉽게 이걸 찾을 수가 있죠, 눈으로. 그러나 이처럼 네트워크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중심 노드라든지 그룹이라든지 클러스터를 찾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그래프 분석에는 내장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센트럴리티, 중심도라는 메저고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빨간 노드를 찾아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코이시브 서브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뭉쳐져 있는 클러스터를 찾아주는 알고리즘. 세 번째는 서로 유사한 위치에 있는 노드들의 클러스터를 찾아주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래프 분석의 지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 데이터 안에는 숨겨진 디멘전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디멘전이 세 가지가 있다. 센트럴리티, 이퀴밸런스 클러스터, 코이시브 서브그룹.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디멘전이 숨겨져 있고, 그래프 데이터에 있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디멘전을 찾아서 각 노드들이 갖고 있는 원래의 고유 속성에 더해서 그것들이 가지는 위치 속성, 이 세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위치 속성이죠. 그 위치 속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래프 분석이 해내는, 주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그래프 분석이 최근에 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다시피 이제 빅데이터는 크고 다양하고 빨리 업데이트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특히 그래프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중에 다양성, 버라이어티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게 그래프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로 나눌 수 있고, 구조화된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터미널로지를 차용을 해오면 마스터 데이터와 트랜잭션 데이터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따라서 마스터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그리고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빅데이터를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스터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쉽게 통계 분석이나 기계학습의 대상으로 익히 사용되는 각각의 개체들이 가진 성질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유형이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 데이터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사실상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기계학습이나 분석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멀티모드 네트워크 데이터이고, 이 멀티모드 네트워크 데이터는 쉽게 원모드 내지는 투모드 네트워크 데이터, 즉 그래프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화면에서 보시는 테이블에 있는 이 예는 이제 보험 관련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 숨어 있는 그래프 디멘전을 찾아내면, 추출해내면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도출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텍스트 데이터, unstructured 텍스트 데이터도 사실은 쉽게 이런 그래프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을 해보면 빅데이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트랜잭션 데이터와 unstructured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그 두 가지는 다 잠재적으로는 그래프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가 있을 때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이제까지 숨겨져 있던 디멘전을 찾아내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과거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빅데이터의 대부분이 잠재적인 그래프 데이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그래프 분석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프 분석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하면, 그래프 분석이 머신러닝하고 결합되는 측면이 또 하나의 주목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시하다시피 이제 그래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AI의 중요한 한 부분인데, 머신러닝을 이렇게 살펴보면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추출하고 그 피처를 인풋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넣고 그것을 통해서 분류 또는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처 익스트랙션인데, 과거에는 그래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마스터 데이터만 사용한 기계학습이 대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빅데이터의 대부분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래프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이 가능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됐고요. 그 결과 머신러닝과 머신러닝과 그래프 분석이 결합될 수 있는 양방향의 로지컬한 플로우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데이터로부터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머신러닝의 피처를 공급하고, 또는 거꾸로 머신러닝으로부터 머신러닝에 학습된 분류 예측을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양방향의 협력 모델이 논리적으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네오4j,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4j의 플랫폼의 구성을 보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 중에서 잠재적인 그래프 데이터로부터 그래프 데이터를 추출해서 네오4j 그래프 DB 안에 적재를 하고, 이것을 머신러닝 알고리즘 내진 솔루션에 전달을 함으로써 그래프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래프 분석, 그리고 그래프 분석을 기계학습에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최근에만 이루어진 건 아닌데, 그 아이디어를 20년 전부터 소프트웨어화한 기업과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이람이고, 저희 회사 제품 넷마이너입니다.
네트워크 분석 또는 그래프 분석 소프트웨어를 구글에서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 UCInet, 파이엑, 넷마이너, 노드엑셀, 게피, 사이토스케이프 등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렇게 커머셜한 수준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 넷마이너인데 넷마이너는 그냥 그림만으로 대충 이미지를 전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버전 1.0이 나와서 지금 이제 20년, 올해가 20년 되는 해인데 4.4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약 3,000명의 전 세계적인 유저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넷마이너는 기본적인 특성이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를 당연히 분석하는 거니까 그래프 분석과 관련된 알고리즘 약 120종을 탑재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래프 시각화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래프 데이터 전처리 및 쿼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까 보셨듯이 그래프 분석에 있어서 네오4j가 제시한 모델 분석, 시각화, 쿼리 이 세 가지를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거에 더해서 텍스트, 언스트럭처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그래프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는 것, 또 공개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래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전 과정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 이런 것이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여러 권위 있는 그런 평가기관에서 우수한 소프트웨어로 인정받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유저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 그런데 저희는 작년 요맘때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인데 이름은 넷마이너 365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빅데이터로부터 잠재적인 그래프 데이터죠. 그 잠재적인 그래프 데이터로부터 실제 그래프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것을 그래프 분석으로 연결하고 그래프 분석의 결과를 머신러닝에 연결해서 예측 및 분류의 정확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간단한 사실은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제가 상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빅데이터가 주요 인풋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빅데이터를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모델링을 통해서 주로는 트랜잭션 데이터나 언스트럭처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그래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0여 종의 그래프 분석 알고리즘을 중에서 잘 선별된 일부를 탑재를 해서 그래프 메저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산된 알고리즘의 메저들을 머신러닝의 인풋 피처로 사용함으로써 예측과 분류에 최종적으로 기여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를 하시면 마스터 데이터는 사실은 노드 셋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트랜잭션 데이터는 잘 변환을 하면 링크 데이터, 즉 네트워크 데이터로 그래프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로직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빅데이터를 굉장히 심플한 그래프 형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고 이것을 도와주는 게 1차적인 넷마이너365의 기능입니다. 다음에 그래프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전통적인 그래프 분석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네트워크 사이언스, 그래프 DB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래프 분석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리티, 이퀴벌런스 클러스터, 그리고 코이시브 그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위치 정보를, 네트워크 내의 위치 정보죠. 네트워크 내의 연결관계상의 위치 정보를 뽑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추천 및 스코어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뽑아냅니다. 세 번째는 머신러닝에 그것을 인풋 피처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머신러닝은 아시다시피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알고리즘의 개선도 있지만 사실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 그래프 분석이 해줄 수 있는 건 딴 건 없습니다. 바로 그 피처, 이제까지는 간과되었던 피처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것이고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 분석의 아웃풋을 머신러닝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퍼즐을 해결하는 그런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그래프 분석의 아웃풋을 머신러닝의 인풋 피처로 사용하는 단순한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래프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 그래프 데이터에 기반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계열의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인데 이 알고리즘도 이 넷-365에 탑재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많이 추가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분야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빅데이터를 간신히 처리하게는 됐는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단순한 분석과 시각화밖에는 없었다라는 건데 그 빅데이터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래프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고 그래프 분석과 머신러닝의 인풋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 분석 입장에서 보면 그래프 분석은 두 가지의 한계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래프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래프 분석의 결과가 너무 서술적이다, 디스크립티브하다라는 것이었는데 넷-365를 통하게 되면 무진장의 빅데이터로부터 무진장의 그래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부족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그래프 분석의 결과가 너무 디스크립티브하다라고 하는 반박에 대해서 그래프 분석의 결과를 머신러닝의 인풋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측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굿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학습 입장에서 보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피처 엔지니어링, 피처 익스트랙션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풋 피처를 공급해주는 공급처를 만났다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커뮤니티들 각각이 부족한 점을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 첨언을 드리면 이 모든 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컴퓨터 성능과 관계없이 이 분석을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바로 설명드린 대로 이 소프트웨어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고 모든 것은 컨테이너 상에 담겨져서 클라우드 상에서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을 이용해서 큰 데이터, 빅데이터가 큰 데이터니까 큰 데이터를 마음껏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나무기술과 협업을 하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그러한 그래프 머신러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을 만났고 그래서 그 결과 나무기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DX라고 하는 통합 솔루션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월 중에 클로즈드 베타 형태로 오픈을 할 예정이고 하반기 내에 오픈 베타 형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